모든 갑상선 암에 대해서 고주파 시술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시술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면 2분, 2-3분 정도는 치료 적응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운대 나눔가행복병원 갑상선센터장 신수영입니다. 갑상선 암을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전국에서 아마 가장 많은 케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많은 치료이기는 한데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응증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적응증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ATA 가이드라인에서 갑상선 암이 아주 크기가 작은 저위험, 미세 유두암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지 말고 진단도 하지 말고 지켜보자 라고 발표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정도로 갑상선 암은 일단 확성도는 대부분은 낮습니다. 5년 정도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봤을 때 암이 한 3mm 이상 커지면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보거든요. 3mm 이상 커지거나 아니면 임파선이나 이런 쪽으로 전이가 생기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5% 정도. 그렇지만 내가 그 5%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봐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아주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사실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관찰을 해서 정말 진행을 하는 경우만 치료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혹시 수술을 했을 때 치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합병증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지켜보고 정말 수술해야 될 때 하는 것이 더 삶의 질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개념인데 이 적극적 관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그러면 정말 암만 치료를 하자.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하는 국소 치료, 열로써 이 갑상선 암과 그 암 주변부 안전한 범위만큼만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 고주파 절제술이고요. 갑상선 암에 너무 적합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미국 갑상선학회에서 202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나온 ATA 가이드라인에서는 TNM 스테이징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암의 병기를 나눌 때 암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표현을 하는 용어고요. T는 암 자체, 그다음에 N은 임파선, 림프노드를 말하고 M은 원격 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가 가능한 적응증을 T1A, M0, M0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T1A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cm 이하이면서 M0, M0는 임파선 전이가 없고 그리고 원격 전이가 없다는 뜻이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고 갑상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암인데 똑같은 말이 저위험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적극적 관찰이 가능한 미세 갑상선 유두암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적극적 관찰이 가능한 경우는 아까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암인지 알지만 면밀하게 지켜보는 치료 전략을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는데 적극적 관찰이 가능한 갑상선 암이 결국은 T1A, N0, M0 그 다음에 저위험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거든요. 유두암에도 여러 가지 아형이 있습니다. 서브 타입이 있는데 이 서브 타입 중에서 좀 공격적인 아형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유두암은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격적인 세포들을 보이는 아형들에서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나 적극적 관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타입의 아형을 설명드리면 긴 세포, 원주 세포, 홉네일 아형, 그리고 고형, 미만성 경화 아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고주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임파선의 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변 조직으로의 침륜이 초음파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례를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갑상선암은 주변 조직보다 좀 어둡게 보이면서 아래 위로 길쭉한 모양, 그리고 경계가 매끈하지가 않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보이는 이런 혹은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혹은 세진 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암으로 확진이 나왔습니다. 갑상선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서 림파선의 전이가 전혀 없었고 주변 조직과의 관계는 피막에 접하지도 않고 중요한 구조물과도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실제 조직에 둘러싸여 있는 6mm 크기의 갑상선암이었습니다. 고주파 적응증이 확실히 되고 너무너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고주파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셨는데 안타깝게 못 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일단 암의 크기가 2.4c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파선이 많이 밝게 보이고 있으면서 그 안에 미세한 석회화까지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것은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세침 검사를 했을 때 확실히 전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병리 소견 중에서 공격적인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상선 전반부에 미세한 석회화가 깔려 있거든요. 미만성 경화 I형이라고 해서 좀 공격적인 타입의 암이 의심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봐서 이분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즉각적인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두 가지 케이스는 실제로 이렇게 얌전한 갑상선암만 있고 또 극단적인 갑상선암만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한 위치의 암들도 많습니다. 특히 피막하 종양, 갑상선 막과 붙어 있는 또는 기관 주변에 있는 이런 암들은 또 면밀하게 관찰을 해봐야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적응증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주파 절제술 적응증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술 받으시고 신경 많이 쓰시면 반드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